성남시 공무원들 부정부패하고 전국에 유명했지 않습니까? 시장은 전원 예외 없이 다 감옥 가고 제가 유일하게 감옥 안 간 시장입니다. 어제 얘기, 오늘 얘기, 내일 얘기, 아침 얘기, 저녁 얘기가 맨날 바뀌는 대한민국 거짓말 금메달리스트가 누굽니까,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 한다고 부정부패를 자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뭐하는 자리인가? 정말 국가가 위험에 처하고 국민들이 위태로울 때 생명, 목숨 걸고 맨 앞에 선두에 서서 나라 지키고 국민 지키는 게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부도덕하면 세금으로 자기 편만 먹여 살리고 국민들은 사탄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기호 1번, 기호 2번 도덕성에서 지휘하십니까? 네, 오늘 뉴스톱10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대선 본투표일까지 단 9일 남았습니다. 사전투표는 나흘 뒤 시작됩니다. 이런 가운데 후보들의 행보도 분주합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두 사람은 오늘도 유세에서 서로를 겨냥해 공세 수위를 최대한 높였습니다. 똑같은 조선인데 선조는 외부의 침략을 허용해가지고 수백만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똑같은 조선인데 정조는 조선을 부흥시켰습니다. 국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머리를 빌려도 빌릴 머리라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도발이란 말을 못합니다. 이 민주당 정권은 이게 바로 운동권 정권이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나라 맡겨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무도하고 썩은 세력을 반드시 이번에 심판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나라 정치 정말 문제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진짜 정치 교체하자. 이재명의 주장이고 안철수의 꿈이고 심상정의 소망사항이고. 이 사람들 국민을 얼마나 아재, 개, 붕어, 가붕개로 하느냐. 온갖 다수당의 횡포질을 다 해오다가 대통령 선거 열을 남겨놓고 뭔 놈의 정치 개혁이란 말입니까? 네, 두 후보 오늘 유세에서 굉장히 많은 말들을 쏟아냈는데 저희가 주목한 건 이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무능 키워드를 꺼냈고요. 그리고 통합 정치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도발이라 말 못한다. 편향성을 강조하면서 지금 민주당의 통합 정치는 정치 쇼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저희가 주목한 키워드는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마지막 대선을 앞두고 두 후보의 공략 지점이 어떤 무능과 편향, 그리고 통합 정치와 정치쇼 이렇게 갈린다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번 선거 이번 주가 사실상 마지막 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전 투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한 4일밖에 남지 않았고 원래 유권자가 4,419만여 명 정도 됩니다. 예. 지난 19대 대선에 비해서 이번에 보니까 171만 명이 더 늘었어요. 그리고 18, 19세 여기도 이제 투표권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 한 100만 명이 더 투표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번에는 오미크론 변수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각 진영들이 전부 다 사전 투표에 굉장히 아마 심려를 기우는 것 같습니다. 예. 본 투표에서는 이제 저녁 10시부터 7시 반까지 1시간 반 늘어나긴 했지만 지금 그때 되면 확진자 숫자가 뭐 하루에 한 30만 명 넘는다고 하니까요. 이제 그런 변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이제 각 후보들이 보면 마지막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반윤 전선을 구축하는 데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보면 이제 안철수, 심상정 이 사람들이 다 나하고 같은 한 편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결국 이제 통합의 정치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중도층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겠죠. 예. 반면에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안보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지금도 여전히 이제 TK라든지 PK라든지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결집되지 못했다. 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보 이슈, 특히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안보 이슈가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제가 이 후보들 보니까 지금쯤 되면 다 목이 쉬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여전히 두 후보가 보면 아직까지 쩌렁쩌렁한 것 같습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복경 대변인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심상정, 안철수까지를 포용하는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고립하는 그런 통합 정치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십니까?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의 걱정거리가 진영이 너무 갈라져 있다. 예. 국민들도 갈라져 있다. 그래서 너무나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뭐 우리 국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원로들 모두가 다 국민 통합이 돼야 될 텐데 지금처럼 돼서는 안 된다라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다음 정부는 국민 통합 정부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대선 시기의 시대 정신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통적인 접점이 있는 형성되는 정당과 정치 세력들이 함께 다음 정부를 운영하자라는 차원의 제안인 것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무능한 지도자가 국민 통합을 이뤄낼 수 있겠느냐? 무능한 지도자가 지금 현재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어떤 코로나 또 경제 그리고 안보의 위기 이런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그 윤석열 후보는 국민 통합 제안에 대해서 쇼라고 치부하면서 예. 국민 통합을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저라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내가 다 치유하겠습니다라고 가야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 시대에서 극복해야 될 과제다라고 우리 국민들에게 어필이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뭐 편가르기를 하고 있고 현 예. 정권에 대해서 운동권 정권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하는 것들은 저는 미래로 가는 선거운동이 아니고 여전히 과거로 돌아가는 선거운동을 모습에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다소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거기 좀 반박을 예, 드리고 김재욱 싶은데, 부장님. 예, 왜냐하면 지금 뭐 선조 정조를 보라, 예. 빌릴 머리라도 리더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죠. 예, 계속 머리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예. 아니 서울 법대를 졸업을 해서 그 고시를 합격한 사람한테 머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주장이 과연 정치 경험은 없을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걸 머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고 두 번째. 본인은 이제 정조 같은 뭐 지도자고 상대방은 저 선조 같은 지도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선조는 임진왜란 때 일본이 침략 준비를 하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침략을 대비해야 됩니다 하는데 야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 안 할 거야 라고 하다가 결국은 외란을 맞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미사일 쏴야 되고 핵무기 개발하고 했어도 야 그거 우리한테 공격하려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누구냐고요. 예. 그럼 본인이 무슨 선조를 상대방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유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유능하면 그래서 대장동 사건이 나고 백현동 사건이 났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비를 하는 것은 설득력이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뒤에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다음에 다시 얘기를 되니까요. 일단 넘어가고 또 민주당 쪽 얘기 듣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후보가 치열하게 맞붙는 이유 바로 이것 때문일 겁니다. 한국 리서치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39.8% 대 39.8% 정확하게 동률을 이뤘습니다. 서던포스트 조사에서는 40.0% 대 40.4% 불과 0.4%포인트 차이, 사실상 의미 없는 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에선 37.2 대 42.3, 역시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승부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준비되어 있나요? 리얼미터 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26일, 27일 주말 조사한 건데 이재명 후보 41.0%, 그리고 윤석열 후보 46.1%. 이승훈 부의장님, 거의 역대 대선에서 볼 수 없었던 거의 완벽한 박빙의 승부다. 뭐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말 초박빙인 것 같고 저도 주변 사람들하고 많이 얘기하는데 예.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후보가 어퍼컷을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그렇죠. 자신만만하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퍼컷의 저주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TV 토론 등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뭔가 부족한 것, 뭔가 미숙한 것 질문을 듣고도 다시 재질문하는 이런 모습들을 자주 보여주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국민들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 준비된 대통령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서울법대를 나왔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검사 생활 27년 동안 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정치 경험이라든가 외교 국방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공부한다고 해서 얼마 정도 실력이 늘지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윤석열 후보에 대한 불안감을 좀 키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경제 위기 극복 측면에서 코로나 위기라든가 자영업자들의 어떤 경제 도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유능한 경제 대통령으로서 경제를 회생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반면에 정치 개혁 측면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한다거나 또는 비례대표에 있어서도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와 마찬가지로 같은 뜻으로 10%의 국민의 지지를 얻으면 10%의 의석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비례대표제 그리고 대통령 4년 중임제 같은 이런 정치 개혁 분야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심상정 안철수 후보와 함께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 개혁을 해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 또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현주 의원님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ARS 조사 방식과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의 결과가 여전히 다르다. 지금 같은 의뢰자가 같은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ARS 했을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물론 오차 범위 내에 있지만 45.0, 이재명 후보가 43.2. 전화 면접일 경우에는 순위가 바뀌어서 이재명 후보가 43.8, 윤석열 후보가 36.1. 이 ARS와 자동 응답 전화 방식과 전화 면접 방식, 사람이 직접 묻는 방식에 늘 차이가 나는데 도대체 어느 것이 나중에 대선 결과에 더 정확할 것이냐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KSOI가 아마 재미있는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항상 이야기하는 건 이제 한국갤럽이나 이런 데는 이제 전화 면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KSOI나 리얼미터 같은 경우 ARS 조사를 하고 있어요. ARS라는 거는 이제 기계음을 통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화 면접은 직접 사람이 이제 면접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이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권일 때냐에 좀 따라 다른데, 현재 정권이 이제 민주당 정권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렇다 보니 보수를 지지하는 보수층들 같은 경우는 혹여 이 여론조사라는 게 직접 사람이 대면하면 나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이제 보수층들 같은 경우는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상당히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가 안 나오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동안 보면 이 NBS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한국갤럽 조사라든지 이런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좀 안 나오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리얼미터라든지 이제 이런 조사를 보면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즉 ARS는 뭐냐면 기계이기 때문에 내 신분이 보장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전화 면접 조사는 혹시 나를 이걸 뭔가 나중에 이게 내가 누구 지지한다고 그러면 혹시 내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피해 의식이 있어서 전화를 끊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두 개 조사를 합쳐서 어떤 면에서 좀 평균적으로 내서 이제 보는 것인데, 사실 이제 이게 여론조사라는 게 예전에 가정집 전화가 많이 있을 때하고 지금 또 휴대전화가 있을 때하고 그다음에 안심번호를 지금 받아서 하거든요. 근데 안심번호를 받아서 하는데 그 안심번호는 세 개 통신사의 전화번호만 있습니다. 예. 알뜰폰이 한 10% 되거든요. 예. 거기에 또 알뜰폰을 별도로 해서 하는 조사하고 굉장히 조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가 정확한 것인가, 이건 아마 3월 9일 날 표를 까보면 알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월 9일에 AR 조사가 맞을지 아니면 전화면 조사가 더 정확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시작을 나흘 앞둔 여야는 일제히 사전투표 흥행 독려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사전투표일까지의 일주일이 이번 대통령 선거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사실상 모든 승부가 이 기간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고 절실한 태도로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은 좀 오미크론의 아주 이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투표를 어렵게 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전투표 활용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렇게 독려하고 있는데, 윤 후보는 오늘 유세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아마 재작년에 4.15 총선에서 좀 부정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부정할 것이 명백하다. 사전 투표를 안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일 투표만 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선거날에 코로나 확진자가 수십만이 나온다고 발표해서 여러분들 당일날 투표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복경 대변인님. 지금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것은 3월 9일 투표날을 앞두고 갑자기 확진자가 수십만 명 나왔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투표를 못하게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마 본인도 그런 생각 안 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투표를 높이기 위해서 사전 투표를 높이기 위해서 사전 투표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은 건데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음모론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것을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 정말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 쪽에서 사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동안 18세까지 선거 연령을 하향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고 그렇죠. 그것의 반대편에 있던 정치 세력이 사실상 지금의 국민의힘이고 그 전신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20대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사전 투표를 최대한 활용해서 투표장에 나와라. 라는 호소를 드리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투표율이 올라가면 오히려 우리 정치 발전을 높이는 이런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국민 불안을 야기시키면서 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적절치 못하다라는 말씀하고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김현종 위원님 말씀하신 여론조사 관련해서 사실 정통적인 것은 정치 고관여층 어느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층들이 ARS에 많이 응하고 그리고 이 면접 조사로 하는 것들은 중간에 끊으려고 하면 조사원들이 잠깐만요 문항 2개 남았으니까 기다려주세요 해서 중도층들의 조사를 더 많이 한다라는 것들이 일반적인 어떤 그 분석인데 조금 요즘의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 결과를 확인해 봐야 될 거니까요. 조금 전에 김재혁 국장님, 지금 복경 대변인 얘기는 대선 후보가 불안감을 조성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실제로 보수 적인 성향에 있는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지난번에 인천에서 좀 소송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투표하면서 무슨 이상한 투표용지들이 많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대한 명백한 해명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널리 퍼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사실 이게 선거, 투표 이 공정성 자체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로서 굉장히 불행한 일인데 현실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인터넷이나 유튜브 사이에서는 분명히 이게 오미크론 때문에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 분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걱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후보로서는 보수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사전 투표하지 말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지 마시라 나가서 투표하시라 이렇게 주장하는데 복규환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투표율이 높아지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적극적으로 사전에 하실 수 있는 동안에 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전 투표율이 30% 안팎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얼마나 나올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